재혼한 뒤 석 달. 어머니는 이유도 없이 뼈만 남을 만큼 말라갔습니다. 수상한 마음에 아무도 모르게 CCTV를 설치했고 영상 속 아내의 충격적인 행동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강민수는 얼어붙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넉 달 전만 해도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이제 뼈만 남으셨어요. 어머니, 민수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아니, 정확히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저 소파에 기댄 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어머니께 다가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가까이 가면 더 선명하게 보일 테니까요. 하지만 발은 저절로 움직였어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민수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죠. 하지만 그 미소마저 힘들어 보였어요. 민수야, 왔구나. 목소리도 가늘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입으신 옷이 헐렁하다는 걸요.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죠. 20kg은 빠지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많이 불편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수진이 나왔습니다. 민수의 아내였죠. 1년 전에 재혼한 사이였어요. 여보 왔어요? 일찍 왔네요. 수진은 민수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만 보고 있었거든요. 수진이 민수 옆으로 왔어요. 어머니를 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죠. 어머니, 저녁 준비됐어요. 식탁으로 가실게요. 수진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힘들게 일어나셨어요. 민수도 급히 다른 쪽을 잡았죠. 둘이서 어머니를 식탁까지 모셨습니다. 식탁에는 5명이 앉았어요. 민수, 수진,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이었죠. 준석이와 지은이었습니다. 민수의 전처 소생이었어요. 5년 전에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이었죠. 준석이는 23살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집에서 통학하고 있었죠. 지은이는 19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할머니, 진지 드세요. 준석이가 어머니께 수저를 건넸어요. 어머니는 수저를 드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 숟가락만 드세요. 수진이 숟가락에 밥을 떠서 어머니 입 가까이 가져갔죠.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배가 안 고파?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수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난처한 표정이었죠. 식탁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준석이와 지은이도 밥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만 바라보고 있었죠. 민수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넉 달 전만 해도 어머니는 건강하셨습니다. 아니, 석 달 전까지만 해도 괜찮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라가신 게요. 민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년 전이 떠올랐어요.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죠. 그때 민수는 친구 준호를 만났었어요. 대학 동기였던 준호가 말했죠. 민수야, 좋은 사람 있어. 소개해 줄까? 민수는 망설였어요. 5년 전에 아내를 잃었거든요. 암 투병 끝에 떠나보낸 아내였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이제 너 인생도 살아야지. 지연이도 그걸 바랄 거야. 지연이였어요.
민수의 전처 이름이었죠. 민수는 결국 준호의 소개로 수진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났어요. 수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안녕하세요. 박수진이에요. 강민수입니다. 둘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은 대학병원에서 10년간 간호사로 일했다고 했죠. 저는 어르신 모시는 거 익숙해요. 간호사 일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안심이 됐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입장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만남 때 수진을 집에 모셨습니다. 어머니를 뵙게 하려고요. 어머니는 수진을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이고, 이쁜 사람이 왔네. 수진은 어머니께 공손하게 인사했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반갑구나. 앉아. 어머니와 수진은 금방 친해졌어요. 둘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민수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석이와 지은이는 조심스러워했어요. 아직 엄마를 잃은 상처가 컸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찬성하시니 반대할 수 없었죠. 수진이 돌아간 뒤 준석이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좋다고 하시면 저희도 괜찮아요. 지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민수와 수진은 결혼했어요. 결혼식 날이 기억났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죠. 준석이와 지은이도 박수를 쳐줬어요. 5 식구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신혼 6개월은 행복했어요. 아침이면 5명이 함께 식탁에 앉았죠. 수진이 차려준 아침밥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들 이야기를 들으시며 즐거워하셨어요. 준석아, 학교 잘 다니고 있니? 네, 할머니. 이번 학기 성적 잘 나왔어요. 우리 준석이 기특하네. 지은이도 할머니께 학교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어머니는 행복해 하셨습니다. 수진도 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아침마다 어머니 방을 정리해드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드렸죠. 수진아, 고맙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3달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밥을 잘 못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화가 안 되신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야. 민수는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말라가셨어요. 한 달에 5kg씩 빠지셨습니다. 옷이 헐렁해지기 시작했죠. 수진이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께 말씀드려보자. 하지만 어머니는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괜찮아. 그냥 소화가 안 돼서 그래. 병원 갈 필요 없어. 어머니, 그래도. 됐어, 민수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니까. 어머니는 병원에 가시려 하지 않으셨어요. 민수는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모시고 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 사이 어머니는 더 말라가셨어요. 수진도 수척해 보였습니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았죠.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아침이면 눈이 퀭퀭했거든요.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이었습니다. 민수는 현재로 돌아왔어요. 식탁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었죠.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조금만이라도 드세요. 제가 죽 끓여 드릴까요? 어머니는 지은이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아니, 제대로 된 식사는 아니었죠. 어머니는 한 숟가락도 못 드셨으니까요. 수진이 어머니를 방까지 모셨어요. 민수도 따라갔죠. 어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푹 주무세요, 어머니. 그래.
고맙다.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어요. 민수와 수지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에 섰을 때였어요. 아빠, 준석이었어요. 준석이가 민수 방 앞에 서 있었죠. 준석아, 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민수 방으로 들어갔어요. 준석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빠, 할머니 많이 안 좋으시죠? 응. 아빠도 걱정이다. 준석이는 망설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표정이었죠. 준석아, 무슨 할 말 있어? 준석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새엄마가, 응? 준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민수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할머니가 너무 빨리 말라가시는 것 같아서요. 그건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거 아닐까? 그렇긴 한데. 준석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민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석아, 함부로 말하지 마. 새엄마가 들으면 상처받으셔. 네, 죄송해요. 준석이는 방에서 나갔어요.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죠. 준석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상하다고? 수진이가?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민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안을 들여다봤어요. 수진이 어머니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뭔가 들려 있었죠. 민수는 숨을 죽였어요. 수진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었어요. 손에 든 걸 가방 안에 넣었죠. 현금 봉투였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은 급히 가방을 닫았어요. 그리고 부엌 쪽으로 가려다 민수를 봤죠. 아, 여보, 언제 왔어요? 수진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방금 화장실 가려고. 민수는 애써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수진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급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민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뭘 본 거지? 현금 봉투? 어머니 방에서? 민수는 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죠.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약 냄새가 났어요. 병원 약 냄새였죠. 민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복도에서 멈춰섰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준석이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새엄마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해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지울 수 없는 불안이었죠.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었어요. 민수가 발견하게 될 것은 상상을 초월했죠. 사흘이 지났어요. 민수는 여전히 그날 밤 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방에서 나오며 현금 봉투를 가방에 넣던 모습이었죠.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민수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민수는 어머니 방을 정리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거실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수진이 모셔다 드렸거든요. 민수는 어머니 옷장을 정리했어요. 헐렁해진 옷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죠. 그때 서랍에서 통장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니 통장이었죠. 한참 보지 못한 통장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열었죠.
어머니 통장은 민수 명의로도 조회가 가능했거든요. 몇 년 전에 어머니가 그렇게 해두셨어요. 화면을 확인하던 민수는 멈칫했습니다. 거래 내역이 눈에 들어왔어요. 2주 전 300만 원 출금. 민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확인했죠. 분명했어요. 300만 원이 빠져나간 게 맞았습니다. 출금 장소도 확인했어요. 집 근처 은행이었죠. 민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300만 원? 왜? 어머니가 쓰신 건가? 아니면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며칠 전 본 현금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통장을 도로 서랍에 넣었어요. 방을 나왔죠. 저녁이 됐습니다. 식탁에 5명이 모였어요. 어머니는 오늘도 거의 드시지 못했습니다. 한 숟가락 드시고는 수저를 내려놓으셨죠. 배가 불러 수진이 어머니를 방까지 모셨어요. 민수는 수진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거실로 왔어요. 소파에 앉았죠. 민수도 옆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응? 어머니 통장에서 돈 나간 거 알아? 수진은 잠시 멈칫했어요. 민수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뭐 때문에? 민수가 물었어요. 수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필요하신 게 있으셔서요. 300만 원이나 필요한 게 뭔데?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네. 지금은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민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답답했어요. 왜 말을 안 하는 걸까? 300만 원이 무엇에 쓰인 건지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이 또 흘렀어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은 시장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문이 닫히려는데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깐만요. 옆집 방 여사였어요. 60대 중반쯤 되는 분이었죠. 뒤에 다른 주민 2명도 함께 탔습니다. 수진은 구석으로 비켜섰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가 다른 주민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요즘 3층 할머니 보셨어요? 아, 강씨 어머니. 네, 그분. 요새 정말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수진은 몸이 굳었어요. 그러게요. 저번 주에 복도에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뼈만 남으셨더라고요. 넉 달 전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박 여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새댁이 들어온 후로 다른 주민이 맞장구 쳤어요. 에이, 설마요. 그래도 며느리인데. 글쎄요. 요새 그런 일 많잖아요. 재혼 가정에서.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층에 멈췄어요. 수지는 급히 내렸습니다. 원래 1층까지 가야 했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어머, 안 가세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에 서서 벽에 기댔어요. 눈물이 글썽였죠. 수지는 억울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렇게 말하다니. 어머니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데.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시장으로 향했죠. 그날 저녁이었어요. 민수는 다시 어머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화면을 보던 민수는 얼어붙었어요. 또 빠져나갔어요. 이번엔 500만 원이었습니다. 사흘 전 거래였죠. 민수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300만 원에 500만 원. 총 800만 원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민수는 거실로 나갔어요. 수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여보.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왜요? 민수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또 나갔어. 500만 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돈이 나가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은이가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들어가 있어. 민수가 손을 저었죠. 지은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빠와 수진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지금은 언제가 나중이야? 800만 원이 사라졌어. 민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숨만 쉬었죠.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8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무엇에 쓰인 걸까? 민수는 불안했어요.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주말 오전이었어요. 수진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가? 민수가 물었어요. 잠깐 볼 일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수진은 대답을 회피했죠. 민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몇 시에 와? 1시간 정도면 돼요. 수진은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거실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수진이 아파트 단지를 나가는 게 보였죠.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재킷을 집어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빠, 어디 가요? 준석이가 물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민수는 급히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죠. 수진이 보였어요.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어요. 수진은 아파트 정문을 나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갔습니다. 아니, 그 옆 주차장으로 향했죠. 민수는 나무 뒤에 몸을 숨겼어요. 주차장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죠. 차에서 남자가 내렸어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수진이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둘은 악수를 했어요. 민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남자가 차 문을 열었어요. 뒷좌석 문이었죠. 수진이 차에 탔습니다. 남자도 탔어요. 둘은 차 안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지만 차가 너무 멀리 있어서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죠. 30분이 지났어요. 차 안에서 서류가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남자가 수첩에 뭔가 적고 있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수진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흰 봉투를 꺼냈어요. 남자에게 건넸죠.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돈이었어요. 분명히 돈이었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받아 열어봤어요. 안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수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자도 내렸어요. 남자가 수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뭔가 말했습니다. 입모양으로 고생하셨어요. 같았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남자는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더니 아파트 쪽으로 걸어왔죠. 민수는 급히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수진이 지나갔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지금 뭘 본 거지? 낯선 남자, 서류, 돈. 민수는 주차장 바닥을 봤어요. 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주웠어요. 명함이었죠. 김동욱 전문 장례지도사. 민수는 명함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장례, 지도사? 손이 떨렸어요. 왜 수진이 장례지도사를 만난 거지? 돈을 주고? 민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수진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명함을 다시 꺼내봤어요. 김동욱, 장례지도사. 왜? 어머니가 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지는 장례지도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돈까지 주면서요. 민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런 거 아니겠지?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준석이가 민수 방 문을 두드렸어요. 아빠, 들어가도 돼요? 응, 들어와. 준석이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죠. 아빠,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준석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파트에서 할머니 얘기가 나온대요. 민수는 귀가 쫑긋했습니다. 무슨 얘기? 새엄마가 할머니를. 준석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소문인지.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친구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수군거린대요.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동네 소문까지 났어요. 수진이가 어머니를 학대한다는 소문이었죠. 준석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새엄마가 그럴 리 없어. 민수는 말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네. 준석이는 방에서 나갔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았어요. 800만 원, 장례지도사, 동네 소문. 모든 게 수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두려웠어요. 진실이 뭔지 알아내는 게 두려웠죠.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짜 충격은 그날 밤에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였어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수지는 샤워를 하고 있었죠.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소파 옆에 놓인 수진의 가방을 봤어요. 망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내 가방을 뒤지다니. 하지만 손은 이미 가방을 향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준석이와 지은이는 방에 있었죠. 어머니도 주무시고 계셨어요.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지갑, 화장품, 휴대폰 충전기, 그리고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꺼내봤어요. 도장이었죠. 어머니 도장이었습니다. 민수는 숨이 멎었어요. 왜 어머니 도장이 수진 가방에? 더 뒤졌습니다. 명함이 한 장 나왔어요. 김동욱 전문 장례지도사. 주차장에서 주었던 그 명함과 똑같았습니다.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장례지도사, 어머니 도장, 800만 원. 이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멈췄어요. 민수는 급히 가방을 닫았습니다. 도장과 명함을 도로 넣고 지퍼를 잠갔죠. 소파로 돌아가 앉았어요.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나왔어요. 머리를 말리고 있었죠.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좀 이따 잘게. 민수는 애써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장? 왜 도장을 가지고 다니는 거지? 민수는 두려웠어요.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민수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준호였죠. 1년 전 수진을 소개해준 사람이기도 했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참 망설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형, 좀 이상한 일이 있어. 뭔데? 민수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라가시는 것,
800만 원이 사라진 것, 장례 지도사와 만난 것, 도장을 가지고 다니는 것. 준호는 심각한 얼굴로 들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준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민수야. 응. 그럴 리 없겠지만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는 알았습니다. 준호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야, 동네 소문났어. 뭐? 너 마누라가 시어머니 학대한다고.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돌더라. 내 처제가 너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애한테 들었어. 민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럴 리 없겠지만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 어떻게? CCTV 같은 거 설치해 보는 건 어때?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CCTV? 응. 집안에 몰래 달아서 확인해 보는 거야. 그건 너무 어머니 위해서라도 진실이 뭔지 알아야 하잖아. 준호의 말이 맞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민수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소형 카메라를 검색하고 있었죠.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빠, 준석이었습니다. 들어와. 준석이가 들어왔어요. 문을 닫았죠. 아빠, 저도 이상한 거 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준석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난주에 학교 조퇴하고 집에 왔는데요. 응. 새엄마가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약을 다른 통에 옮겨 담고 있었어요. 약? 네. 병원 약병에서 이름 없는 플라스틱 통으로요. 민수는 숨이 막혔어요. 준석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낯선 아줌마가 집에 왔어요. 낯선 아줌마? 내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새엄마랑 할머니 방에 들어갔다가 30분 뒤에 나왔어요. 민수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준서가? 네, 아빠. 민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아빠도 CCTV 설치하려고 생각 중이야. 준석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응, 어머니를 지켜야 할 것 같아서. 준석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서가? 할머니 지켜야죠. 저도 걱정돼요. 민수는 아들을 봤어요. 23살, 이제 어른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고맙다, 준서가. 같이 찾아봐요. 어떤 게 좋을지. 부자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소형 카메라를 검색했죠. 이거 어때요? 책 속에 숨길 수 있대요. 준석이가 한 제품을 가리켰어요. 좋네. 3대 정도 주문하자. 거실, 복도, 부엌에 달면 될 것 같아. 네. 여기 이틀 뒤 배송이래요. 민수는 주문했습니다. 준서가 새엄마가 외출하면 그때 설치하자. 네, 아빠. 준석이는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가 너무하는 건 아닐까요? 민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그 생각 해봤어. 하지만 할머니가 더 중요하죠. 준석이의 말이 맞았어요. 그래, 진실을 알아야 해. 준석이는 방에서 나갔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이 모든 게 오해였으면 좋겠어요. 수진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였으면.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목요일 오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조퇴했어요. 택배를 받기 위해서였죠.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 있었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요? 응. 오늘 일 좀 일찍 끝나서. 민수는 택배 상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소형 카메라 3대가 들어있었죠. 작았어요.
성인 손가락만 한 크기였습니다. 민수는 상자를 옷장 깊숙이 숨겼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외출 준비를 했어요. 시장 좀 다녀올게요. 응, 다녀와. 민수는 애써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집을 나갔어요. 민수는 준석이 방으로 갔습니다. 준석아, 지금이야. 준석이가 나왔어요. 둘은 서둘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는 거실 책장 속에 숨겼어요. 거실 전체가 보이는 위치였죠. 두 번째는 복도 액자 뒤에 달았습니다. 어머니 방 앞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세 번째는 부엌 시계 안에 넣었습니다. 30분 만에 모두 설치했어요. 민수는 휴대폰으로 카메라와 연결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죠. 잘 나오네. 준석이도 자기 휴대폰으로 확인했어요. 저도 돼요. 둘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준석아, 이 일은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요. 지은이한테도요. 고맙다. 준석이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민수도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위해서야.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수진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다녀왔어요. 민수와 준석이는 급히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CCTV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죠.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도 조용했어요. 그때 베란다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수진이 베란다에 나가 있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민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네, 다음 주 토요일이요. 침묵. 제가 비용은 다 준비했어요. 또 침묵. 걱정 마세요.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민수는 얼어붙었어요. 무엇을 모르게 한다는 거지? 민수가 조금 더 다가가자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수진이 돌아봤어요. 아,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수진은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보, 화장실 가려고. 민수는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수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네. 둘은 스쳐 지나갔어요. 민수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죠. 다음 주 토요일. 비용. 모르게.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민수는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였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어요. 민수는 회사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휴대폰만 계속 보고 있었죠. CCTV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3개의 영상이 나왔어요. 거실, 복도, 부엌이었죠. 오전 10시였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수진이 옆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죠. 평범한 장면이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10시 10분쯤이었어요. 수진이 어머니를 방까지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쉬시게요. 그리고 5분 뒤 수진이 어머니 방에서 나왔어요. 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수진의 손에 뭔가 들려 있었어요. 민수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통장이었어요. 그리고 도장도 함께요.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수진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갔죠. 거실 카메라로 전환했어요. 수진이 소파 옆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넣었어요. 가방을 닫고 다시 부엌으로 갔죠.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증거였어요. 명백한 증거였죠. 민수는 준석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봤어? 금방 답장이 왔어요. 네, 저도 봤어요. 아빠,
민수는 다시 문자를 보냈죠. 조금 더 지켜보자.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네.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민수는 회의 중이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 휴대폰이 신경 쓰였죠. 회의가 끝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알림이 떠 있었어요. 움직임 감지 알림이었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현관에서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낯선 여자였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죠. 수진이 현관에서 여자를 맞았습니다. 둘은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죠. 민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5분이었어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2시 35분 여자가 방에서 나왔어요. 수진과 함께 현관까지 왔습니다. 여자가 나갔죠. 민수는 영상을 다시 봤어요. 확대해서 여자의 옷을 자세히 봤습니다. 옷에 글자가 보였어요. 간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왜 몰래? 왜 민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민수는 불안했어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죠. 화요일 오후였어요. 민수는 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엌 카메라에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수진이 부엌에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약병이었죠. 병원 약병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은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 찬장에서 플라스틱 통을 꺼냈습니다. 이름표가 없는 통이었어요. 수진이 약병을 열었습니다. 안에 든 알약들을 플라스틱 통으로 옮겨 담았죠. 다 옮기고 나서 약병의 라벨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약병을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죠. 민수는 식은땀이 났어요. 증거인멸? 왜 약을 다른 통으로 옮기는 거지? 왜 라벨을 떼는 거지? 민수는 영상을 캡처했습니다. 준석이에게 보냈어요. 이것도 봐. 준석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이거. 민수는 답했어요. 조금만 더. 결정적인 증거를 기다리자. 하지만 민수는 초조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요일 오전이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CCTV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알림이 떴어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민수는 기억했습니다. 지난주에 수진이 만났던 그 차였죠. 차에서 남자가 내렸어요. 김동욱 장례지도사였습니다. 남자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5분 뒤 수진이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실 카메라에 수진이 외출하는 모습이 잡혔었어요. 수진이 남자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둘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40분이 지났습니다. 남자가 수첩을 꺼내 뭔가 적었어요. 수진도 자기 수첩에 메모했죠. 서류가 여러 장 오갔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자도 내렸어요. 남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입모양으로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남자는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민수는 그 장면을 녹화했어요. 준석이에게 보냈습니다. 또 만났어. 장례지도사랑. 준석이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아빠,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신고? 경찰에?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만약 오해라면? 수진에게 어떤 이유가 있다면? 민수는 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확실한 증거를. 하지만 마음은 급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방에 누워 계셨어요.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민수야.
목소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죠. 어머니, 병원 가자 제발. 됐어. 민수야.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는 민수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걱정 마. 나 괜찮아.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수진과 마주쳤어요. 여보, 저녁 준비됐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수진을 봤어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내였죠. 이 사람이 정말 어머니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갔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준석이와 지은이도 나왔죠. 어머니는 오늘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민수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여보, 많이 드세요. 민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석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준석이도 불안한 표정이었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휴대폰을 꺼내 CCTV를 확인했습니다. 녹화된 영상들을 쭉 봤어요. 통장과 도장, 낯선 간호사, 약 옮겨 담기, 장례 지도사, 모든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건 아직이었어요. 민수는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CCTV를 보고 있었죠. 복도 카메라의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 살금살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어요. 희미한 불빛만 보였죠.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신음소리였어요. 아이고, 아파. 수진의 작은 목소리도 들렸죠. 조금만 참으세요, 어머니.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도 들렸어요. 어머니가 다시 신음하셨습니다. 민수는 당장 뛰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으니까요. 25분이 지났어요.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 카메라에 잡혔죠. 수진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손을 씻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욕실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민수는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새벽 2시 45분부터 3시 10분까지의 영상이었어요. 준석이에게 보냈습니다. 이것도 봐. 새벽에 아침이 됐어요. 준석이가 민수 방으로 왔습니다. 아빠, 어젯밤 영상 봤어요. 응, 이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는 고민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지만 아빠, 할머니가 알아. 아빠도 알아. 하지만 실수하면 안 돼. 준석이는 불안한 얼굴로 방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봤어요. 증거들을 쭉 정리했습니다. 1. 통장과 도장 가방에 넣기. 2. 낯선 간호사 방문. 3. 약 옮겨 담기, 라벨 제거. 4. 장례 지도사와 만남. 5. 새벽 2시 45분 어머니 방 출입. 모든 게 수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수요일 밤이었어요. 수요일 밤이었어요.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CCTV를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밤 11시가 넘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든 것 같았죠. 민수도 휴대폰을 내려놓으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 불이 켜졌어요. 카메라에 수진이 잡혔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45분이었죠.
수진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소리를 키웠어요. 방 안 소리를 들으려고요. 하지만 문이 닫혀 있어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12시가 됐습니다. 수진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20분이 지났어요.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불안했어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새벽 12시 20분이었어요.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 카메라에 수진의 얼굴이 잡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죠. 수진은 욕실로 들어갔어요. 손을 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는 일찍 퇴근했어요. 어머니를 보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가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지은아, 그게 뭐야? 지은이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 아빠 언제 왔어요? 방금. 그게 뭐냐고? 지은이는 죄책감 어린 얼굴로 아빠를 봤어요. 새엄마 방에서. 뭐? 민수는 놀랐습니다. 가방 속에 있었어요. 지은이가 서류를 건넸어요. 민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펼쳐봤죠. 생전 장례식 계약서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민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생전 장례식? 계속 읽었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었어요. 장소, 시간, 비용까지 다 적혀 있었죠. 비용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민수는 손이 떨렸어요. 아빠,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지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새엄마가 할머니를. 그때였어요. 뭐 하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와 지은이가 돌아봤어요. 수진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온 것 같았어요.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수진은 민수 손에 든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게 어떻게? 수진이 지은이를 봤습니다. 지은이가 한 걸 알아챈 거죠. 지은아, 내 방에 들어갔어?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은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확인하려고. 확인? 남의 방에 몰래 들어가서? 수진이 다가왔어요. 민수가 둘 사이에 섰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지은이가 내 방을 뒤진 거예요. 수진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왜 숨겨요? 할머니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지은아, 당신은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지은이는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죠. 복도에 민수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민수는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이게 뭐야? 그건 생전 장례식? 다음 주 토요일?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800만 원? 어머니 통장에서 나간 돈이 이거였어? 여보, 제발. 대체 뭘 하려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나중에? 언제가 나중이야? 민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석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준석이를 봤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어. 하지만 들어가. 민수가 소리쳤어요. 준석이는 놀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수진을 봤어요. 당신 대체 뭐야? 수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해예요. 오해? 이게 오해야? 민수는 서류를 흔들었어요. 장례지도사 만나고 어머니 도장 가지고 다니고 약 옮겨 담고. 수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CCTV. 다 찍혀 있어. 수지는 비틀거렸어요. 민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집안에 카메라 달았어. 일주일 전에. 여보, 다 봤다고. 당신이 뭘 했는지. 수지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민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생전 장례식? 다음 주 토요일? 왜 그런 걸 준비하는 거지?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서 번호를 검색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아직 뭔가 확실하지 않았어요. 생전 장례식? 그게 뭐지? 민수는 검색했습니다. 생전 장례식이란 살아있을 때 미리 장례식을 치르는 것. 민수는 읽어내려갔어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의식. 민수는 멈칫했습니다. 잠깐. 그럼. 민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니야. 그래도 이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민수 몰래? 왜 숨긴 거지? 민수는 다시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잠깐만.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얼어붙었어요.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고 계셨어요. 문틀을 붙잡고 힘들게 서 계셨죠. 어머니. 민수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수진도 어머니 쪽으로 왔어요. 준석이와 지은이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5명이 복도에 모였어요. 어머니는 힘들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다들 거실로 가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했어요. 민수와 수진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거실 소파까지 모셨어요. 5명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민수야. 내가 말할게. 민수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 더 이상 숨길 수 없구나. 어머니는 깊은 숨을 쉬셨습니다. 준석이와 지은이도 할머니를 보고 있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나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어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나 아파. 알아요. 병원 갈게요.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침묵. 암이야. 민수야.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준석이와 지은이가 숨을 멈췄어요.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말기야. 오래 못 산대. 민수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날 밤 모든 게 밝혀졌어요. 거실에 5명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힘없이 기대 계셨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양옆에 앉았죠. 준석이와 지은이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아직 믿을 수 없었어요. 말기.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암이야. 민수야. 췌장암. 준석이가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준석이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은이는 입을 가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언제 하셨어요? 어머니는 깊은 숨을 쉬셨습니다. 넉 달 전이야. 넉 달 전?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수진이가 병원 데려가줬어. 민수는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죠. 그때부터 수진이가 다 해줬지. 어머니가 수진 손을 잡으셨습니다. 검사하고 결과 듣고 다 같이.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여보는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네, 죄송해요. 왜 말 안 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민수 팔을 잡으셨어요. 민수야, 화내지 마.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민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지연이 간병하느라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어. 민수는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전처 지연의 투병 생활이었어요. 2년간의 긴 싸움이었죠. 민수는 밤낮으로 병원을 오갔습니다. 회사도 자주 쉬었어요. 준석이와 지은이는 아직 어렸죠. 지연이 떠난 뒤 민수는 무너졌었어요. 반년간 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다 보셨어요. 또 그러게 할 수 없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너 행복해야 해. 수진이랑. 어머니가 민수 등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하려고. 민수는 울면서 물었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여명, 6개월에서 1년. 그럼 지금은? 민수는 계산했습니다. 넉 달 전이면 이제 2달에서 8달. 민수는 무너졌어요. 준석이가 소파에서 일어나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준석이는 울고 있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준석이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준석아, 우리 준석이. 할머니. 준석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이도 다가왔어요. 할머니 옆에 앉았죠. 할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이 견딜 수 있었는데. 어머니는 두 손주를 번갈아 보셨어요. 고마워. 지은아. 5명이 한참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수가 먼저 진정했어요. 눈물을 닦았죠. 어머니, 치료는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췌장암 말기는 치료가 어렵대. 그래도 항암이라도.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더 힘들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냥 편하게 보내는 게 낫다고.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수진이가 재택 호스피스 알아봐줬어. 어머니가 수진을 보셨어요. 민수도 수진을 봤습니다. 재택? 호스피스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주 2회. 정미영 간호사님이 오세요. 민수는 기억했습니다. CCTV에 찍힌 낯선 여자였죠. 그분이 어머니 케어 도와주세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통증 관리하고 영양 관리하고.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랬구나. 그게 그거였구나. 그럼 약은요? 왜 다른 통으로 옮긴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어요. 호스피스 약은 일반 약병에 담겨와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시면 놀라실까봐.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라벨에 호스피스, 말기 이런 단어들이 있어서 민수는 이해했습니다. 모든 게 어머니를 위한 거였어요. 그럼 새벽에
어머니 방에 들어간 건요? 민수가 또 물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밤에 통증이 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말씀하셨어요. 수진이가 밤마다 와서 등 문질러주고 진통제 챙겨주고 씻겨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민수는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여보, 민수가 불렀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의심한 저를.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CCTV까지 달고. 민수는 자책했습니다. 수진이 민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여보, 어머니 걱정하신 거잖아요. 민수는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부부가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준석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응? 그럼 돈은요? 800만 원은 뭐예요? 민수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지도사는요? 어머니와 수진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건 말이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 소원이 있어. 소원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준석이와 지은이를 보셨어요. 준석아, 지은아. 네, 할머니.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한테 사랑한다고 직접 말하고 싶어? 준석이와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죽어서 관 속에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너희 눈 보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수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설마 생전 장례식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생전 장례식. 다음 주 토요일이야.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가 다 준비해줬어. 어머니가 수진을 보셨어요. 내가 부탁했어. 민수 몰래. 수진이 말했어요. 800만 원은 어머니 통장에서 제 돈 200만 원 더해서 총 1000만 원이에요. 장례식장 대관, 음식, 꽃 다 포함해서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밝혀졌어요. 수진은 어머니를 해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모든 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민수는 다시 사과했어요.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해해요. 여보도 어머니 생각해서. 준석이가 일어났습니다. 수진 앞으로 왔어요. 새엄마. 준석이가 불렀습니다. 수진이 준석이를 봤어요. 준석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의심해서. 죄송해요. 수진이 급히 준석이를 일으켰어요. 준석아, 일어나. 괜찮아. 아니에요. 저 정말. 준석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걱정한 거잖아. 당연해. 수진이 준석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지은이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수진이 지은이를 봤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방 뒤지고 소리 지르고.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은 지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정말 당신은 우리 엄마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지은이가 울먹였어요. 수진은 지은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다 이해해. 너희 엄마 그리울 수밖에 없지. 지은이는 수진 품에서 울었어요.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다 풀렸네. 어머니의 목소리가 편안했어요.
속이 후련하다. 민수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생전 장례식? 응, 정말 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마지막 소원이야. 살아있을 때 너희한테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같이 할게요. 고맙다, 준석아.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5명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이제는 따뜻한 침묵이었어요. 민수는 수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수진도 민수 손을 꼭 잡았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모두 고마워. 내가 복 많은 사람이야. 어머니는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겐 또 다른 비밀이 있었어요. 그날 밤이 지나고 금요일 아침이 됐어요. 민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거든요. 거실로 나왔어요. 수진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여보, 일찍 일어났네요. 수진이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민수는 부엌으로 갔어요. 수진 옆에 섰죠. 여보, 네,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민수는 수진 손을 잡았습니다. 넉 달 동안 혼자 감당한 거잖아요. 수진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슬퍼 보였습니다. 여보, 사실은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응?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일인데? 수진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준석이와 지은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앉아요. 잠깐.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한참 침묵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듯 했죠. 여보, 제가 천천히 말해요. 민수가 수진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사실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니가 제 엄마 생각나게 했어요. 민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엄마도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그랬어요? 네. 제가 26살 때 췌장암이었어요. 민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똑같은 병이었어요. 그때 저는 간호사 막 시작했을 때였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간병하면서 일했죠. 2년 동안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간호사면서도 엄마를 살릴 수 없었어요. 수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수진을 안아줬어요. 그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이 민수 품에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넌 다른 사람들 살려줘. 그게 엄마 소원이야. 수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간호사가 됐어요. 말기 환자분들 돌보는 일. 민수는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일했죠.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수백 명의 환자분들 마지막까지 돌봐드렸어요.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어요. 수진은 민수를 봤습니다. 제 엄마는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했다는 생각. 그게 늘 저를 괴롭혔어요. 민수는 수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만났어요.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처음 뵀을 때 제 엄마가 떠올랐어요. 똑같이 따뜻하시고 똑같이 웃으시고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제 엄마처럼 모시고 싶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민수는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넉 달 전에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니가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제 엄마랑 똑같은 병. 수진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게 엄마가 주신 기회라는 걸, 제 엄마한테 못했던 걸 어머니한테 다 해드려야겠다고. 민수는 수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보한테 말하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준석이, 지은이도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하기로 했어요. 민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방에 갔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통증이 심하실 때 등 문질러 드리고, 구토하실 때 닦아드리고, 못 주무실 때 손 잡아드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제 엄마한테 못했던 것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의심한 저를 CCTV 달고 뒤따라가고. 민수는 자책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민수는 수진을 봤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아니에요. 대단한 거 맞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 결혼한 지. 그런데 넉 달 동안 혼자. 수진은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는 제 엄마예요. 비록 1년밖에 안 됐지만 진짜 엄마처럼 대해주셨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명절 때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수진은 그날을 떠올렸어요.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고맙구나. 우리 집 며느리 돼줘서. 어머니가 수진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수도, 준석이, 지은이도 다 힘들었을 텐데 너 덕분에 다시 웃게 됐어. 어머니는 수진을 안아주셨어요. 넌 우리 가족이야. 진짜 딸이야. 수진은 그때 처음 울었어요. 엄마 돌아가신 뒤 처음으로 누군가 딸이라고 불러줬거든요. 수진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제 진짜 엄마처럼. 민수는 수진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둘은 한참 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새엄마, 준석이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돌아봤어요. 준석이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도 함께요. 준석아, 언제? 수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방금 나왔는데.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다 들었어요. 지은이도 울고 있었어요. 준석이와 지은이가 다가왔습니다. 둘은 수진 앞에 섰어요. 준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새엄마, 아니. 준석이는 말을 고쳤어요. 어머니. 수진은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그렇게 돌봐주셔서. 저희는 몰랐어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지은이도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의심하고 나쁘게 말하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진짜 가족이라는 거. 수진은 두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준석아, 지은아. 수진도 울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 되자. 준석이와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이 함께 안고 울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됐어요. 그때 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문틀을 잡고 서 계셨어요. 어머니, 4명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수가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다 들었어. 어머니. 수진이 부끄러워했어요. 어머니는 수진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수진을 안아주셨어요. 너 정말 착한 애야. 내가 복 받았어. 어머니는 모두를 봤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 5명이 함께 안았어요. 한참 후 모두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 토요일. 응, 어머니. 생전 장례식 할 거야. 어머니는 모두를 보셨습니다. 그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게. 너희한테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할 말 많아요. 그래, 다 하자.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살아있을 때 다 하고 가야지. 민수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최고의 장례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고맙다, 민수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장 이미 예약했어요. 꽃도 주문했고 음식도 준비 중이에요. 친척분들, 친구분들 다 연락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고했어, 수진아. 당연한 거예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뭘 도와드릴까요? 어머니는 지은이를 보셨어요. 지은아, 너가 노래 불러줄래? 노래요? 응.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 무슨 노래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셨어요. 사랑했어요. 네. 김광석의 사랑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노래 할머니 정말 좋아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연습할게요. 준석이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뭘 할까요? 준석아. 어머니가 준석이를 보셨어요. 너의 편지 읽어줄래? 편지요? 응.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편지로 써서 읽어줘. 준석이는 눈물이 났어요. 네. 쓸게요. 어머니는 모두를 보셨습니다. 고마워. 정말 내가 이렇게 좋은 가족 두고 정말 행복해. 5명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특별한 날이 올 거였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이 그날이었거든요. 어머니의 생전 장례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죠.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많이 마르셨지만 편안해 보이셨어요. 어머니, 민수가 작게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민수야. 네, 어머니. 오늘이에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오늘이구나. 많이 기다리셨죠? 민수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이날을 위해 버텼어. 민수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준비 다 됐어요. 여보가 완벽하게 해놨어요. 수진이, 고마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세요. 오후 2시에 시작이에요. 민수가 말했어요. 알았어. 어머니는 힘들게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민수가 부축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엌에서는 수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가져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석이와 지은이도 일찍 일어나 돕고 있었죠. 어머니,
이거 상자에 담을까요? 준석이가 물었습니다. 응, 고마워 준석아. 수진이 대답했어요. 지은이는 과일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방에서 노래 연습 좀 더 할게요. 그래, 지은아. 천천히 해. 5 식구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오전 11시였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를 모시고 욕실에 갔어요. 샤워를 도와드렸죠. 민수는 어머니가 입으실 옷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고르신 한복이었어요. 연두색 저고리에 흰색 치마였죠. 이 한복, 결혼식 때 입으신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래, 50년 전.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오늘 다시 입고 싶어? 민수는 한복을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오후 1시였습니다. 차 2대가 집 앞에 섰어요. 민수 차와 준호가 빌려준 차였습니다. 5명이 차에 탔어요. 민수가 운전하는 차에는 어머니와 수진이 탔습니다. 준호가 운전하는 차에는 준석이와 지은이가 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룸미러로 뒤를 봤습니다. 응, 괜찮아.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숨이 가빠 보이셨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손을 잡아드렸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해요. 30분을 달렸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입구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순자님 생전 장례식. 민수는 그 글자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차를 세웠어요. 준호도 뒤에 차를 세웠죠. 5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나와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휠체어에 앉으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걸어갈게.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어머니, 오늘은 내 날이야. 걸어가고 싶어? 어머니는 완강하셨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천천히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장 안은 따뜻했어요. 하얀 국화꽃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주문한 꽃들이었죠. 앞쪽에는 단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앉으실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어머니의 친구분들이었습니다. 교회 친구들, 동네 친구들이었죠. 친척들도 와 있었어요. 어머니의 여동생, 조카들이었습니다. 언니, 어머니의 여동생 순이가 달려왔습니다. 순이야, 언니, 이게 무슨... 순이는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 내가 원한 거야. 어머니가 순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살아있을 때 다들 보고 싶었어. 순이는 언니를 꼭 안았습니다. 민수는 사람들을 봤어요. 50명 정도 왔습니다. 모두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오후 2시가 됐습니다. 장례 지도사 김동욱이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단상 가운데 앉으셨어요. 민수, 수진, 준석, 지은이는 어머니 양옆에 앉았습니다. 김동욱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박순자님의 생전 장례식입니다. 생전 장례식은 살아계실 때 사랑하는 분들과 작별을 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동욱은 잠시 멈췄어요. 그럼 박순자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이 어머니께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고르셨어요. 저는 지금 많이 아픕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래 못 산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을 봤어요.
순이야. 어머니가 여동생을 불렀습니다. 언니. 순이가 울며 대답했어요. 평생 언니 잘 챙겨줘서 고마워. 언니, 너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순이는 앞으로 나왔어요. 언니를 안았습니다. 언니, 사랑해. 나도. 순이야. 둘은 한참 안고 울었어요. 어머니는 교회 친구들을 봤습니다. 영자야, 미선아, 정수가. 세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30년. 함께 기도해줘서 고마워. 순자야. 너희 덕분에 힘든 시간 이겨냈어. 네 명은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어머니가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민수가 일어났어요. 앞으로 나와. 민수는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민수야. 넌 정말 효자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을 엄마 곁을 지켜줬어. 어머니, 한 번도 엄마 속 썩인 적 없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민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민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있어요. 고맙다. 민수야. 어머니가 민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부자는 한참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을 봤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나와. 수진은 어머니 앞에 섰어요. 수진아, 넌 천사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진짜 딸보다 더 잘해줬어. 수진은 울고 있었어요. 넉 달 동안 혼자 고생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밤마다 엄마 돌봐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수진 손을 잡으셨습니다. 넌 내 진짜 딸이야. 어머니. 수진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한테 엄마가 돼주셔서. 둘은 한참 안고 울었어요. 어머니가 준석이를 봤습니다. 준석아. 네, 할머니. 준석이가 일어났어요. 너의 편지 읽어줄래? 네. 준석이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께. 준석이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준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계셨어요. 밤마다 제 손을 잡아주셨죠. 괜찮다고. 할머니가 있다고. 준석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버텼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엄마셨어요.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준석이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손짓하셨습니다. 준석이가 다가갔어요. 어머니는 준석이를 안아주셨습니다. 고맙다. 우리 준석이. 할머니도 사랑해. 할머니와 손주는 한참 안고 울었어요. 어머니가 지은이를 봤습니다. 지은아. 네, 할머니. 지은이가 일어났어요. 노래 불러줄래? 네. 지은이는 앞으로 나왔습니다. 반주가 시작됐어요. 지은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대를 사랑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 모두 변해도 그대를 사랑했었다고 말할 수 있어 행복해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나의 지나간 시간 속에 그대가 있어 행복했어요. 지은이는 울면서 노래했어요. 그대를 사랑했어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식장은 눈물바다가 됐어요. 어머니가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지은이가 다가갔어요. 어머니는 지은이를 안아주셨습니다. 예쁘다. 우리 지은이. 할머니.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지은아. 할머니와 손녀는 한참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숨이 많이 가빠 보이셨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께 물을 드렸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해졌어요. 저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들, 좋은 며느리, 좋은 손주들, 좋은 친구들, 모두 저한테 주신 선물입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어머니는 마이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울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 수진, 준석, 지은이는 어머니를 애워쌌어요. 5명이 함께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 할머니. 모두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도 사랑해. 모두. 그날 박순자는 생전 장례식을 마쳤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생전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그날 이후 조금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았어요. 민수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어요.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여보, 괜찮아요? 회사는 수진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이 더 중요해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준석이도 학교에 휴학계를 냈습니다. 한 학기 쉬기로 한 거죠. 아빠, 저도 할머니 옆에 있고 싶어요. 고맙다, 준석아. 지은이는 학교를 다녔지만 매일 일찍 집에 왔어요.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죠. 5 식구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거실에 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계셨어요. 요즘은 일어나기 힘들어 하셨거든요. 어머니, 뭐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셨어요. 사진. 볼래? 사진이요? 응. 옛날 사진. 민수는 앨범을 가져왔어요. 오래된 가족사진 앨범이었죠. 5명이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이게 너희 할아버지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남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잘생기셨다, 할아버지.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참 멋있었지.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어요. 신혼 때 사진이야. 다음 장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민수야.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작았어요? 민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작았어. 3kg 정도네요. 수진이 계산했어요. 앨범을 넘기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사진, 중학교 사진, 고등학교 졸업 사진. 어머니, 전 항상 어머니 옆에 있었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진에 어머니가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 넌 항상 엄마 곁을 지켰어. 어머니가 민수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다음은 민수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지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연이 참 예뻤지.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예뻤어요. 민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장에는 준석이와 지은이 아기 사진이 있었어요. 우리 손주들.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준석이와 지은이도 사진을 봤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작았네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작았어. 하지만 이제 이렇게 컸잖아. 어머니는 지은이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최근 사진이 있었어요. 1년 전 민수와 수진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5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게 우리 가족이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행복했어. 이날. 저희도요, 어머니. 수진이 말했어요. 5명은 사진을 보며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화요일 오후였어요. 정미영 간호사가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미영이 물었어요. 괜찮아. 오늘은 좀 나아.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미영은 어머니 상태를 체크했어요.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를 재었죠. 많이 약해지셨네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미영과 함께 복도로 나왔어요. 선생님, 얼마나 남았을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미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길어야 한 달. 한 달이요? 네. 빠르면 2주. 수진은 가슴이 무너졌어요. 알겠습니다. 통증 관리 잘해드리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네. 수진은 방으로 돌아갔어요. 민수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민수도 알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수요일이었어요. 어머니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잠깐. 네, 어머니. 민수가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문 닫고 앉아. 민수는 문을 닫고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엄마, 곧 갈 것 같아. 어머니, 민수가 놀라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다 준비됐어. 어머니가 민수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가 가고 나면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들어. 민수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이 잘 챙겨줘. 네. 그 애가 정말 고생했어. 알아요, 어머니. 그리고 준석이, 지은이.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너무 그리워하지 말라고 전해줘. 엄마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라고. 민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네, 어머니. 넌 정말 좋은 아들이었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사랑해. 민수야.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부자는 한참 안고 울었습니다. 목요일 밤이었어요. 어머니가 준석이를 불렀습니다. 준석아. 네, 할머니. 준석이가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앉아. 할머니랑 이야기하자. 준석이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준석아, 넌 착한 아이야. 할머니가 널 진짜 아들처럼 키웠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 잃고 얼마나 힘들었어. 하지만 잘 이겨냈어. 어머니는 준석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어른이 됐어. 네, 할머니. 아빠 잘 도와드려. 네, 할 거예요. 그리고 수진 어머니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짜 어머니야. 알아요, 할머니. 준석이가 울먹였어요. 할머니가 항상 지켜볼게. 할머니. 준석이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어요. 어머니가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네, 할머니. 지은이가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우리 지은이. 이리 와. 지은이는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넌 정말 예뻐.
할머니, 속도 예쁘고 마음도 예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손녀야. 할머니, 저도 할머니 제일 사랑해요. 지은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할머니, 가지 마세요. 지은이가 울먹였어요. 괜찮아. 지은아. 어머니가 지은이를 안아주셨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너의 곁에 있어. 할머니. 할머니와 손녀는 한참 안고 울었어요.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수진이 모두를 깨웠습니다. 여보, 준서가, 지은아. 다들 급히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힘들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수진이 반대편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도 여기 있어요. 준석이와 지은이도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다들 있구나.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고마워. 정말. 어머니. 민수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울지 마. 엄마는 행복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있어서. 어머니는 5명을 하나씩 받습니다. 사랑해. 모두. 저희도 사랑해요, 어머니. 5명이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눈을 천천히 감으셨습니다. 숨이 점점 약해졌어요. 새벽 5시 43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화롭게 떠나셨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민수는 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수진도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편히 가세요. 준석이와 지은이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5명은 한참 울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왔어요. 어머니가 없는 첫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평안히. 민수가 속삭였어요. 수진이 민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행복하게 보내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응, 준서가 마지막까지 웃으셨어요. 그래, 행복하셨어?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응, 들었어. 5명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가족은 남았어요. 더 강해진 가족이었습니다. 1년 뒤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어요. 수진, 준석, 지은이와 함께였죠. 산소는 조용한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민수가 산소 앞에 섰어요. 수진이 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였어요. 준석이와 지은이도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저희 소식 전할게요. 민수는 산소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1년이 지났어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민수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저는 다시 회사에 복귀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괜찮아요.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병원을 그만뒀어요. 대신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일주일에 이틀, 말기 환자분들 돌봐드려요. 어머니 돌봐드렸던 것처럼요. 준석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학교 복학했어요. 이번 학기 성적도 잘 나왔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지은이도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간호학과예요. 어머니처럼 사람들 돕고 싶어요.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4명은 한참 산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여보, 슬슬 갈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네, 가요. 민수는 일어섰어요.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4명은 산소에 절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아빠, 준석이가 뒷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응? 오늘 할머니 기일이잖아요. 그래, 집에 가서 할머니 생각하며 밥 먹어요. 준석이가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부엌으로 갔어요.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지은이가 따라갔습니다. 민수와 준석이는 거실에 상을 차렸어요. 어머니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시는 사진이었어요. 할머니, 예쁘시다.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민수도 어머니 사진을 보며 웃었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이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 생선구이. 4명이 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수진이 말했어요. 4명은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따뜻한 식사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다들 1년 전 오늘을 기억하지? 네. 셋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 민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엔 제가 이 가족의 낯선 사람 같았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엔 어머니를, 준석이는 수진을 봤어요. 낯설게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준석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어머니예요. 수진은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준석아. 지은이도 말했어요. 저도요. 처음엔 엄마가 그리워서 어머니한테 마음을 못 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딸이라고. 이제 저도 알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수진은 지은이를 안아줬어요. 고마워. 지은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 가족이 뭔지,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게 진짜 가족이라고. 4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다들에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여보? 수진이 물었어요. 나 결심한 게 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호스피스 봉사같이 하고 싶어? 정말요? 수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응. 어머니 마지막 모습 보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말기 환자분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았어. 그분들에게 가족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수진은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멋져요. 같이 하자. 우리 둘이. 네.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할래요. 정말? 민수가 물었어요. 네. 할머니 같은 분들.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외롭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도울 수 있는 거 하고 싶어요. 지은이도 말했어요. 저는 대학 가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간호사가 될게요. 어머니처럼, 할머니처럼.
민수는 아이들을 봤어요. 고맙다. 정말. 우리 가족. 정말 대단해. 모두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민수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였어요. 민수 친구였죠. 준호 형? 민수야. 오늘이 어머니 기일이라고 해서 준호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고마워, 형. 민수가 준호를 맞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사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5명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민수야, 너 많이 달라졌다. 그래, 응. 얼굴이 편해 보여. 준호가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너 정말 힘들어 보였거든. 그랬지. 민수가 인정했어요. 어머니 의심하고 CCTV 달고 그때 정말 미쳐가는 것 같았어. 하지만 이제는 민수가 수진을 봤어요. 모든 게 이해돼.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여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수진이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가 웃었어요. 보기 좋다. 정말 고마워, 형. 민수가 말했어요. 형도 수진이 소개해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내가 뭘. 준호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5명은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가 돌아가고 저녁이 됐습니다. 4명은 베란다에 나가 있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별 하나 진짜 밝네. 지은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그래, 예쁘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같아요. 준석이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저기서 우리 보고 계신 것 같아. 민수는 별을 봤습니다. 그러게, 어머니 같네. 한참 별을 바라봤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한테 진짜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 준석이와 지은이도 말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항상 기억할게요. 모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민수는 생각했어요. 1년 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의심했고, 아내를 의심했고, CCTV를 달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수지는 어머니를 해치는 게 아니라 목숨처럼 돌보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가족에게 선물로 만드셨어요. 생전 장례식을 통해 살아있을 때 사랑을 전하셨죠. 덕분에 민수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준석이와 지은이는 수진을 진짜 어머니로 받아들였어요. 수진도 아이들을 진짜 자식처럼 사랑하게 됐죠. 민수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건 혈연이 아니라는 걸.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이해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거였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봤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됐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함께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어머니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편안하게 주무세요, 어머니. 잘 자요, 할머니. 4명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와 수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보, 수진이 불렀어요. 응? 행복해요. 정말, 나도. 민수가 수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야. 맞아요. 둘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혹시 주변에 같은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이 이야기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